자, 원리 합계다라고 하는 이제 용어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원리 합계라고 한다.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 그러니까 이제 원금과 이자는 우리가 주로 어디서 쓰는 용어야? 은행에서 쓰는 용어야. 은행. 그럼 은행에서 내가 얼마의 금액을 예금을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은행은 이자를 지불합니다. 반드시. 왜 이자를 지불해야 되냐면 나에게 돈을 빌려줬으니 돈을 갚는다 이런 의미의 돈을 불려준다 의미의 이자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경제적인 걸 다 배우게 되시면 은행이라고 하는 기관에서는 우리에게 돈을 맡긴 사람에게 화폐 가치의 그 기준을 유지시켜주는 기관이야. 예를 들면 지금의 10,000원으로 콤비네이션 피자 한 판을 먹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의 10,000원 10년 후에 10,000원으로 콤비네이션 피자 한 판을 먹을 수 있을까요? 10년 후면 물가가 많이 상승했겠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10,000원인 피자가 10년 뒤에는 20,000원이 된다고 하자. 그지? 그러면 그 10,000원이라고 하는 현금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만히 10,000원을 넣어놔. 그러면 그거는 10년 뒤에도 그냥 10,000원이지. 그러면 20,000원이 있어야 피자를 먹을 수 있는데 나는 저절로 집에 처박아놓은 10,000원은 그냥 그 10,000원 가치 그대로 있기 때문에 10년 뒤에는 5,000원 정도의 의미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00원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은행은 그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내 화폐의 10,000원을 10년 뒤에는 20,000원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은행에 넣어놔야 그 돈이 10년 뒤에 나는 내가 지금 넣어놓은 10,000원으로 피자 한 판을 먹을 수 있었다면 10년 뒤에 그 돈을 내가 넣은 돈을 찾아서 피자 한 판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기본적인 경제의 그 기준이, 그 균형. 그걸 조절하는 기관이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방송에서 뉴스를 요즘 잘 안 볼 텐데 아직 여러분 연령이 금리다, 기준금리다, 막 이런 것들은 국제사회끼리도 그 화폐의 기준을 계속 서로 균형을 맞춰가는 작업인 거야. 사실 선생님이 경제를 그렇게 정확하게는 몰라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작업이 은행에 관련된 일이니까 이런 정도의 기준은 우리가 좀 알고는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배우는 원리 합계가 사실은 선생님이 시간만 많고 여러분들이 여유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졸업한 이후에 제일 많이 써야 될 수학적 내용입니다. 졸업 이후에. 그러니까 졸업 전까지는 뭐예요? 우리 수학적으로 수능 보는 데까지 우리 수학을 쓴다면 대학을 가서 현실 세계에서 수학을 쓸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수학적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간과 동시에 경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여러분들 뭐 요즘 주식이라든가 이런 흐름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요즘은 그런 세대야. 선생님이 애기들도 꼬맹이들인데 뭐 가끔 교육시키는 거 보니까 이런 교육도 시키더라고. 어려서부터 경제관념을. 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원금을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를 줄 텐데 어떤 특정 기간 동안 줄 거란 말이야. 1년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이자를 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이자를 내가 1년에 한 번 주는 건 10년을 내가 묵혀놓겠다. 돈을. 한 달에 한 번 주는 건 1년을 놓겠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이자 받는 거 10년 그러면 n은 10이 되는 거고 한 달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을 1년 그러면 12가 되겠지. 그 기간을 말하는 거야. n이라고 하는 건. 자, 근데 은행에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이자를 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리법이라고 불리우는 이자 지급 방식과 복리법이라고 하는 이자 지급 방식이 있어요. 단리법은 그냥 단순하게 이자를 준다 생각하는 거야. 딱 처음 정해진 그 이자를 계속 주는 겁니다. 처음 정해진 이자를 같은 기간에 같은 금액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단리법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하는 거야. 원금에 대한 이자 지급 방법. 복리법은 내가 원금을 넣었는데 이자를 받았어. 그러면 그 돈을 내가 빼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있는 그 금액에 다시 이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식으로 한번 볼게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100만 원을 넣는 거야. 100만 원. 100만 원을 내가 이제 은행에 넣을 건데 단리법으로 1년에 10%를 주겠다. 연 10% 같은 이자 방식인데 1년에 10%를 줄 거야. 그럼 내가 처음 예금 금액이 100만 원이란 말이야. 그럼 은행이 1년 지나면 10%를 이자를 주겠지. 그러면 1년 후에 나의 통장에는 100만 원과 100만 원의 10%가 더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자를 받은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 얼마가 돼? 100 곱하기 1 플러스 10이 되죠. 1 플러스 0.1이구나. 10분의 1. 자, 2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는 내가 처음에 은행에 입금한 요 1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주기 때문에 이자는 연 10%, 1년에 10만 원씩만 지급이 되는 거야. 1년에 10만 원. 이해됩니까? 그러면 2년 후에 나의 금액은 얼마겠어? 원래 있던 100만 원의 1.1에다가 또다시 10만 원, 100만 원의 10%가 붙었다. 오케이? 그렇게 했더니 얘가 100만 원에 1.1 곱하기 1.2, 1.2의 원이 되는 겁니다. 120만 원이 된 거야. 120만 원. 이해됐어? 그럼 생각해봐. 1년마다 내 통장에 불어나는 돈은 얼마야? 10만 원. 1년마다 10만 원씩 늘어나는 거야. 이걸 내 빼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1년마다 이자 10만 원씩 주니까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100만 원. 1년에 10만 원씩. 1년마다 동일한 금액이 늘어난다? 등차 수열인 거예요. 1년마다 동일한 금액이 늘어난다. 자, 그러면 N년 후에 나의 금액은 100만 원에다가 100만 원의 10%가 N번 붙은 금액이 들어오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100만 원에 1 플러스 0.n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리법에 대한 이자 지급 방식은 A가 아니구나. 우리 뭐로 나왔어, 교재? A로 나왔구나. A에 1 플러스 Rn1입니다. 라고 했는데 기간에 대한 횟수만큼 곱한 게 원금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처음에 A1 1 플러스 R 곱하기 횟수 곱하기 0.1 이율 선생님이 10%를 예를 들었으니까 중요한 결론은 단리법은 등차 수열이다. 단리법은 등차 수열이다. 정해진 이자를 매 기간 똑같이 준다. 자, 근데 복리법은 뭐냐 하면 똑같이 연 10%인데 복리의 이자를 준다라고 이야기하면 첫 해에 내가 100만 원을 똑같이 은행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100만 원에 대한 10%를 지급하는 건 똑같아.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통장의 금액에다가 100만 원의 10%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다시 받아야 될 이 10%의 이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10%를 받게 되는 거야. 이자까지 합쳐진 돈을 원금으로 해서 그 원금, 이자까지 합쳐진 돈의 10%를 이자로 다시 받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 100 곱하기 1.1이라는 게 공통인수가 되고 1.1이 이렇게 붙어서 100 곱하기 1.1의 제곱원이 됩니다. 제곱원. 10%의 이자를 현재 통장에 있는 전체 금액에 대한 10%를 준다. 복리법. 10%의 이자를 원래 처음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만 준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n번 지나면 이 복리로 늘어난 통장은 100 곱하기 1.1의 n승원이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복리에서 봤던 그 식이야. 자, 그래서 처음에 원금 A를 대입하면 1 플러스 R의 n승원이 되는 게 복리로 늘어나는 금액의 표현법인 거야. 이자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를 준다. 즉 이자에 이자를 준다. 자, 그래서 등비 수열의 구조를 갖게 된 거야. 단리법은 등차 수열. A 플러스 ARN. N에 관한 등차 수열. 공차가 AR. 이만큼씩 준다. 원금의 10%값씩 계속 준다. 얘는 첫 항이 A,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 수열. 복리법은 등비 수열,
단리법은 등차 수열. 꼭 기억해놔. 복리법은 무슨 수열? 등비 수열. 자,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지금 당장 2년 후의 금액만 보더라도 100 곱하기 1.2가 크니 100 곱하기 1.1의 제곱이 크니 1.1의 제곱은 1.21입니다. 더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를 주니까 복리법이 더 금액이 크겠지. 얘는 1차 함수인데 얘는 지수함수야. 1보다 큰 지수함수. 이유를 조금이라도 더하면 지수함수에 공비가 1보다 커지잖아. 그래서 복리법으로 이자를 계속 받는 걸 가만히 놔두면 1, 2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나중에 10년, 20년 뒤에는 훨씬 큰 금액이 됩니다. 복리에 대한 게.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 은행이 복리 통장으로는 맥시멈 10년짜리, 요즘은 5년, 3년이나 5년 만기로 복리는 끝나요. 그 뒤로 가만히 놔두면 은행에서도 감당 못하게 돈이 커지니까. 은행은 이자를 너무 많이 주면 망하겠지. 그래서 은행이라고 하는 기관은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기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대한 상품을 잘 알고서 가입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가입하실 때. 뭐 할 말이 많지만 이쯤에서 자를게요. 자, 그러면 단리법과 복리법이 있는데 이 원리 합계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적금 통장이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적금 통장. 근데 적금 통장은 모두 복리법에 의한 적금 통장입니다. 단리법에 의한 적금 통장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월 100만 원씩 3년 동안 붓는 거야. 월 100만 원씩 3년. 그런데 월 5% 이자를 주겠대. 그러면 단리법으로 월 5% 이자를 주면 아까 말했잖아. 등차 수열에 합의되는 거야. 매번 내가 받는 이자가 똑같으니까 이자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요건 나중에.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본격적인 원리 합계란 적금 통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금 통장. 그럼 적금 통장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요즘 잘 안 들어요.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들어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적금 통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계속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일정 금액을 계속 넣다가 마지막에 한 번에 다 그 돈을 찾는 게 적금이야. 그런데 이 적금은 지불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기수불의 적금의 지불 방식과 기말불의 적금 방식이 있어. 기수불이라고 하는 건 이게 머리 숫자인데 매달 초, 매년 초 내가 약정한 기간에 시작하는 날에 돈을 은행에 넣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게 기수불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 매달 초에 100만 원씩, 매년 초에 100만 원씩. 기말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약정 기간에 마지막 날에 넣기로 하는 게 기말불의 약정이야. 매달 말에 100만 원씩, 매년 말에 100만 원씩. 그러면 기수불과 기말불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자, 내가 100만 원씩 A원씩 넣는다고 생각할게. 자, 첫 달 초가 있고 그 달 말이 있어. 내가 납부를 하는 첫 달 초와 말. 그러면 기수불은 내가 그 달 초에 A원을 은행에 넣었단 말이야. 2024년 1월 1일에 넣었어. 그러면 2024년 1월 31일이 되면 말이야. 내 돈을 은행이 30일 동안 갖고 있었잖아. 내가 첫 달에 넣은 금액이 30일 동안 얘를 가만히 놔두면 30일 동안 얘가 어떻게 돼야 돼? 가치가 올라가야지. 30일 동안 가만히 집에 놓는 거랑 은행에 놓는 거랑 같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은행은 내 돈의 가치를 올려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한 달 동안 약정 이율만큼 이자가 지급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달 말에 가면 이자가 한 번 지급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기수불이야. 그런데 기말불은 그 달 말에 내가 처음 A원을 넣잖아. 그러면 넣자마자 은행이 이자를 주면 바보지. 주자마자 은행이 돈을 주면 얘가 갖고 있어야지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은행이. 그러니까 초에 넣은 금액은 그 달 말에 가면 이자가 붙어요. 그런데 말에 넣은 금액은 그 달 말에 넣은 금액이 그대로인 거야. 그래서 기수불과 기말불의 결정적 차이는 똑같은 기간 돈을 넣지만 이자를 받고 시작하는 게 첫 금액, 첫 항이냐, 이자를 안 받고 시작하는 게 첫 금액이냐, 이게 결정적 차이인 거야. 자, 다시. 자, 내가 12개월에 적금 통장을 넣었어.
첫 달에 넣었어. 그런 다음 두 번째 달 초에도 A1을 넣었어. 세 번째 달 1일에도 A1을 넣었어. 마지막 달 첫날에도 A1을 넣었어. 몇 번 넣어? 12번 넣겠지. 1년짜리 적금 매달 넣는 거면 12번을 넣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을 언제 받냐? 그 12달 말일에 받는 게 이 전체 금액이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달 초에 넣은 금액이 가만히 12달 동안 이자를 받으면서 불어나겠지. 자, 그러면 이 첫 달에 이자 한 번 받은 금액이 두 번째 달 말에 가면 또 한 달이 경과하니까 이자를 한 번 더 받아요. 세 번째 달 말에 가면 이자를 한 번 더 받아. 이렇게. 말일마다 이자를 받는 걸로 얘가 불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12월 말일에 되면 금액을 이자를 12번을 받았겠지. 12달이 경과했으니까. 내가 2회차에 지불한 두 번째 달 초의 금액은 그 두 번째 달 말일에 되면 이자를 한 번 받습니다. 즉, 첫 달보다 한 달 뒤에 넣었으니까 이자를 한 번 덜 받는 거야. 얘가 12월 말에 가면 1 플러스 R에 11제곱의 원이 돼 있는 거야. 복리로. 가만히 놔두면 이자에 이자를 받아서 이렇게 불어나겠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세 번째 달 초에 넣은 금액은 12월 말에 가면 이자를 몇 번 받았겠어? 그 전 달 넣은 거보다 한 번 덜 받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마지막 달 초에 넣은 금액은 그 달 말에 가면 이자 받는다 안 받는다? 한 번 받는다. 초에 넣은 거니까 말일에 받는다. 그러면 이만큼의 돈을 내가 한 번에 받는 게 수령액이 되는 거야. 적금 수령액. 그러면 이 돈들을 다 더한 게 나의 수령액이잖아. 그치? 그럼 이 돈들의 관계를 보세요. 제일 적은 금액이 얘다. 그 다음이 얘다. 그러면 내가 받는 금액들의 합을 볼 건데 그 금액들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죠. 복리법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야. 내가 받는 총 금액이. 제일 작은 금액을 첫 항이라고 하고 공비가 1 플러스 R이 되는 기간 12짜리. 자, 그러면 기수불로 지금 넣은 금액을 정리해보면 공비 마이너스 1 분의 첫째 항이 맨 마지막 넣은 달의 금액. 그 다음 R의 n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소고가 돼서 분모가 R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야. 자, 공비가 R, 이율, 그 다음 첫 항이 A의 1 플러스 R이 되는 거야. 이게 외워야 되는 우리 기수불의 원리 합계입니다. 기수불 원리 합계라고 불러. 자, 그러면 기말불의 원리 합계는 아까 뭐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 첫 달 초에 A1을 넣는 게 아니라 첫 달 말에 A1을 넣는다고. 첫 달 말에. 그 달 말에 A1을 넣으니까 얘가 이자가 언제 처음 발생하냐? 두 번째 달 말. 한 달 지나면 그때 이자가 처음 발생하는 거야. 한 달이 지나야. 그러면 거기서 한 달 또 지나면 이자가 한 번 더 발생하고, 그러면 1월 달 말에 넣은 애가 12월 달 말에 가면 이자는 몇 번 발생했다? 11번 발생했다가 되는 거야. 11번. 기수불보다 한 달 정도의 기간 뒤에 넣기 시작했으니 이자가 한 번 부족하게 받았다는 소린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달 말에 넣은 금액은 12월 말에 가면 이자를 10번 받았겠지. 세 번째 달 말에 넣은 금액도 이자는 한 번 적게 받았을 거고, 마지막 달 초에는 납입하지 않아요. 마지막 달 말일에 넣고 이자 못 받은 채로 12번의 납입이 끝난 이 금액의 총합이 되는 거야. 기말불은. 자, 그러면 공비가 1 플러스 R이 되는 거는 똑같아. 이 금액끼리 이자를 한 번 더 받았어, 덜 받았어. 공비가 1 플러스 R이 되는 건 똑같은데 첫 항이 달라지는 거예요. 첫 항. 공비가 똑같은데 첫 항이 다른 거야. 여기만 다른 거야. 그래서 기말불의 원리 합계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R의 n승 마이너스 1의 이 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서고되고 여기에 R분의
첫째 항이 다른 게 기수불과 기말불의 차이다. 이렇게 익히시면 돼요. 첫째 항이 다르다. 자, 기수불과 기말불을 외우셔야 되는데 복리법 자체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이고 기수불 기말불은 등비수열의 합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등비수열의 합. 자, 지금 선생님 예상보다 좀 길어졌는데 예제 문제는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연 6% 매년 복리로 매년 초에 2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한 원리합계를 구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A가 얼마냐? R이 얼마냐? N이 얼마냐? 기수불이냐? 기말불이냐?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야. R이 연이율 6%니까 R은 0.06입니다. 복리로 매년 초에 2만 원. 매년 초니까 기수불. 10년 동안.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기수불의 원리 합계가 뭐였다? R분의 A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에요. 그대로 대입. R A의 2만 1 플러스 R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자, 식. 이상해 보이지만 그대로 이렇게 쓰고 자, 그러면 1.06의 10제곱이 1.8입니다. 이렇게 준단 말이야. 이런 애들을 그대로 계산을 해서 분모 100. 자, 6분의 2만 곱하기 106 곱하기 0.8. 자, 얘를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위가 10,000원 미만은 버린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를 2만 대신 2라고 쓰는 거예요. 2. 여기를 2만이 아니라 2. 그러면 10,000원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산식의 1의 자리가 만 단위지. 그러면 여기 계산식에서 소수점 미만은 버린다는 뜻이 되는 거야. 10,000원 미만을 버려라. 계산이 깔끔치 않게 나올 때는 저렇게 어디까지 계산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2로 나누면 3. 자, 106 곱하기 0.8 얼마냐? 86에 48. 자, 3분의 83.8. 그러면 28.2 몇. 소수점을 버려라. 그래서 28만 원이 적금의 원리합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산할 때 요 단위 몇의 자리를 말하냐, 몇 미만에 버려라, 어디서 반올림해라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녀석을 감안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기수불의 원리합계. 자, 연이율 5% 매년 복리 매년 초 원리합계를 구해라. 자, 특별한 말이 없죠? 버려라 마라 없죠? 자, 얘는 딱 떨어지는 깔끔한 계산이 나오니까 끝까지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자, 식만 간단하게 써보면 자, R분의 A 만 곱하기 1.05 여기가 첫째 항, 이자 받은 게 첫째 항 1.05에 10제곱 마이너스 1 여기에 1.6 대입해서 풀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연이율 12% 매년 복리로 매년 말 10만 원씩 10년 적립. 자, 연이율 12% R분의 A 10만 원씩 그다음 복리 매년 말이니까 첫 항은 이자 지급 없이 갑니다. 그다음 1.12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자, 여기다가 3.1 대입하면 3.1 빼기 1 여기 3 곱하기 10만 나누기 0.12.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여기다 10만 썼는데 지금 단위가 만입니다. 10만. 그러니까 이 단위가 헷갈리면 여기다 그냥 10만을 다 쓰셔야 돼요. 이렇게 놓고 그냥 원 단위를 몇만 원이 될지 그 단위를 조절을 해서 쓰셔라. 자, 이제 원리합계의 기본은 여기까지는 이제 출제들이 다 되는데 일단 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요 활용 조금 더 어려운 원리합계가 있는데 그건 일단은 패스를 할게요. 작년을 기억을 떠올리면 요 기본 원리합계 말고 어려운 원리합계도 출제가 됩니다. 시험 기간에 이제 그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이 기수불 기말불을 잘 다루셔야 돼요. 자, 연습 문제 잘 풀어 오시고 아까 요걸 못 내신 분은 선생님이 안 나눠 드렸는데 자, 일단 등차
끝나고 나면 요것도 좀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받아가십시오.